없죠? 없죠? 네, 그거라고 봅니다.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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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답변 좀. 없죠? 자, 의무실장 답변하세요.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이 없죠? 사이다 발언이요. 사실은 그 가장 이렇게 맘먹고 보고받거나 지시받을 입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제 말씀이 어렵습니까? 재단 건에 대해서는 잘 몰랐냐 이 말씀입니다. 재단 출연에 관해서는 잘 몰랐고 최순실 지원액에 대해서는 35억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십니까? 저희가 부족한 게 많고 반성하십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반성하십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병우 증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우병우 증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차분히 하나씩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행자백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뻔한 상황 증거나 아니면 직접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을 하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검사 출신들이 조금 그 점에서는 좀 어드밴티지가 있었는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한우를 했던 게 이제 김기춘 뭐 이렇게 전당 가기 힘들 것이다 뭐 이 표현 있잖아요. 이제 그 표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이다라고 느끼는 이 구조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게 되게 질책이 강한 거 아니에요. 보면 모욕적인 인격 모욕의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품격 있는 의원이고 품격 있는 청문회라면 사실은 그런 적절하지는 못한 거죠. 전경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첫날 재벌 청문회 할 때 전경련 탈퇴해라. 온갖 못된 짓 다 했던 전경련의 힘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데는 하태경 의원 공헌이 저는 혁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전경련 탈퇴와 탈퇴 동안 해체는 오늘 여기서 저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냥 고개 끄덕인 네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의원님, 제 입장에서 해체라는 말을 끝내기가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탈퇴하겠다. 알겠습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기대되는, 그러니까 그 순서에 가면 제가 기도를 쫑긋하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제일 좀 잘하셨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걸 답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끄세요. 네, 또 제가 위원장 할 때군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객관적으로 감사관의 감사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증인 잠깐만요, 장 의원님.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다만 제가 섭섭했던 거는 정말 위원장 대리로서 기지를 발휘해 줬으면 김경수 학장을 그때만 한 번 확 좀 위원장으로서 혼을 내줬으면 거기에 제압을 하고 교육감사 얘기 한 번 더 들었으면 정말 뭔가 또 제2의 또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한편은 미안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웃은 거거든요. 사실은 본인은 뭐 약간 수모감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골자는 그겁니다. 기운도 세고 잘하는데 본인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증인인데 1초 남겨놓고 저한테 위원장님 이거 해주세요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뭐 좋았습니다. 특히 위원님 중에서 가장 잘하셨다는 생각이
분이 어떤 아, 그거 같은 당 빼고요. 같은 당 빼고 네, 같은 당 빼고.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잘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광장의 민심은 새누리당의 공범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최소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새누리당이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왜 제어하지 못했느냐. 무능이다는 얘기는 잘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임하면서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더 매섭게,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아 그래 새누리당은 역시 저런 당이야.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임했고. 저기 눈 한번 비춰보세요. 저분 속에 지금 숨겨놓고서 카메라도 안 되고 사진 기자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하고 서울구치소장 간에 최순실의 증언이 육성으로 나간다는 걸 굉장히 부담을 느꼈는지 뭐 한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그러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핸드폰 한 대는 우리가 녹음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보안관장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기동경찰이 까만 옷을 입고 어깨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압용이죠. 그렇죠. 기동경찰은 뭐 하냐면 수감동에서 재수사들이 싸울 때 뜯어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합의를 해가지고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국회의원들 기동경찰을 막는다? 죽은 것처럼 죽은 척해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구치소 청문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굴욕적인 어떤 미팅 자리 정도, 그 정도에 불과했던 거죠. 김성태 위원장은 휴대폰 들고 갔었잖아요. 들고 갔지만 쓰진 못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한 구조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 3번 정도 힘을 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우성으로부터는 어쨌든 자기가 문건 최순실한테 인사 관련 자료까지 다 넘겼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증언들 이런 부분을 직접 본인들로부터 듣고 왔고 사실은 그 내용만 가지고도 탄핵 소추에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유의미한 결과 획득이긴 맞죠. 각자의 답을 달라. 처음에 만났을 때 딱 제가 간추려서 얘기하면 욕심 많고 한 성격하는 최 원장. 자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고개를 딱 들고 우리 정유라가 왜 특혜 입학을 했느냐. 그 다음에 뭐 독일의 은닉재산 얘기를 물어보니까 있으면 찾아보세요. 허황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절대 지켜야 되는 욕심 많은 사람이고 또 한 성격 한다는 얘기는 신경질적인 투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최순실을 신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신경질 딱 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제 얘기도 기억 못 하는데 그때 얘기를 어떻게 기억하죠? 신경질적. 그러니까 논리적이지도 않으면서 청문위원들 8명에게 그 정도로 신경질 낸다? 한석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최 원장이라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굉장히 망설이다가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오늘 밤새겠다 하니까 최 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최 원장. 예. 그래서 이제 욕심 많고 한성격하는 최 원장.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한 60점이나 되는 거죠. 60점? 네. 일단 한 60점? 60점 정도요? 60점? 60점. 낙제는 아니다. 낙제는 면했다. 후한 점수는 아닌데요. 맞습니다. 후한 점수를 스스로 이렇게 못 주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특위 자체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했다.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없고 또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드러난 의혹에 대한 확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택도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합쳐서 25분, 25분을 한 번에 쓰라고 그러면 조금 그래도 한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그것도 25분을 나눠 쓰는 거니까 7분, 7분, 7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걸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을 한 5명씩 이렇게 해놓으면 가령 이화여대하고 교육특혜 부분, 그 다음에 의료라든지 대통령 성형시술 의혹이라든지 대통령 불법 의료농단이라든지 이거 한 부분, 그 다음에 뭐 김기춘, 뭐 우병우 이렇게 한 부분, 뭐 그 다음에 이제 검찰농단 이렇게 몇 개로 쪼개놓으면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들이 거기에. 딱 한 사람만 부른다. 네. 증인을. 네. 누구를 부르고 싶습니까? 윤전추. 윤전추. 네. 왜요? 대통령의 365일 24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안봉근, 정호성, 최순실, 이영선, 윤전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안다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김기춘, 우병우 뭐 힘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알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조직이거든요. 분명히 알자회는 있던 조직입니다. 문제는 그 알자회에 소속돼 있었던 그런 장교들이 별을 달고 그 뒤에 좋은 보직으로 영전에 갔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도 팔 거고 만약에 한 번 더 있었다면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2대 특혜 입학 그것만은 정말 밝히고 싶었어요.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가장 분노를 느끼는 지점이 권력과 돈과 빽이 있는 특혜 집단은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수험생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에 그냥 훅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런 독특한 성격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마이너한 정신질환이 있으면 이건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심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대통령을 다뤄야 될 것인지. 사실은 이게 일종의 우리 사회의 고뇌의 흔적을 축적해 놔야 되거든요.